말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들로 삶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 상상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은 마음 공부나 영성 공부,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현대적인 개념인 끌어당김, 현실화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끌어당김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그리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외부에서 그것들이 끌어당겨진다. 즉, 내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외부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그립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이 상상의 힘은 엄청난 것이 맞기는 하죠. 이 지금 자연을 제외한 우리 일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딩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 책상, 의자 등등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듯 인간은 말 그대로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 세상에 없는 걸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없죠. 하지만 인간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상상을 통해 외부 세상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 오게 만드는 방법, 혹은 내게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 사과를 받는 방법 등등, 나의 상상을 통해 외부의 존재가 바뀌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외부의 존재들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 이게 맞는 방식일까요? 저는 이렇게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외부가 먼저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끌어당김이나 현실화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고 진정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현실화를 실천하면 겉으로는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대로 바뀌지 않는 이 외부 현실을 보면서 더 결핍은 깊어지고 현실은 계속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현실이 실제로 바뀌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진짜 원하는 현실을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화, 끌어당김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많이 빠지는 함정은 외부 결과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면 행복할 거야. 100억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거야. 등등,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 외부 조건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화는 외부를 조작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안의 상태를 회복하고 나의 진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뭔가를 계속 상상해서 그 결과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변화가 나의 진동수 변화로 이어지고 그 진동의 변화가 그에 맞는 현실을 이끌어오게 된다는 거죠. 진동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진동의 의식적인 표현은 바로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는 건 현재 긍정적인 진동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고, 기분이 나쁘다는 건 부정적 진동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기분이 긍정적인 상태일 때 우리의 뇌파 상태가 달라지고 심장과 뇌의 진동수가 일관성을 띠면서 본질적인 평온, 사랑, 행복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기분이 부정적 상태일 때도 그에 맞는 뇌파 상태가 되고 심장과 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고 일관성과는 멀어진 왜곡된 방식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이때는 평온, 행복, 사랑과는 멀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비슷한 진동수에 있는 것들과 서로 엮이게 됩니다. 이런 주파수 이야기를 할 때 우주의 법칙이나 양자역학 같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로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 현실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기분일 때는 열린 마음으로 외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일도 더 잘 되고 이런저런 외부의 피드백들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 감정 상태일 때는 같은 정보도 의심의 눈초리와 비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고 될 일도 잘 안 풀리고 주변의 이런저런 피드백에 내 결핍 감정을 개입시켜서 혼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현실화, 현현,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변함을 통해서 그 진동수에 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내 진동수가 바뀌어서 그 진동수에 맞는 현실을 살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 진동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현실이 필터링 되어서 들어오고 그에 공명하는 사람들과 엮이게 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에 걸맞는 결과가 결국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진동 상태,
감정 상태를 먼저 봐줘야 합니다. 외부의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하는 결과는 내가 올바른 진동 상태로 올바른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동 상태, 주파수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긍정적 상상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자체로 감정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뇌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상이 생각 층위에서 그친다면 이것은 주파수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삶을 상상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다른 망상과 같이 우리의 진동수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히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즉 감정이 바뀐다, 주파수가 바뀐다는 건 우리의 뇌 그리고 그 뇌와 연결된 척수 그리고 척수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들의 소통 방식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바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뇌와 몸이 소통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즉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아주 직접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을 하는데 저항감이 올라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 뇌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 상상과 내 심장,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이 뇌에서 일어나는 상상에 저항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명상이나 거기서 비롯된 릴리징 테크닉, 내려놓기 같은 방법으로 저항감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서 점점 이 뇌와 신경의 소통을 다시 균형 상태로 조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은 계속해서 내가 하는 상상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라고만 느끼고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변하지 않고 이 생각 층위에서 계속 상상만 하다 보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 바뀌지 않는 현실에 오히려 더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 결핍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내 몸은 그 생각에 대해 계속 저항하고 허용하지를 않는데 상상을 계속 이어가니 상상하는 뇌와 감정을 느끼는 이 심장, 몸의 진동이 일관성은커녕 완전히 불균형하게 소통하게 되는 거죠. 난 아무리 상상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상상만 하는 방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상상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감정 상태, 몸 상태, 무의식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상상은 의식의 언어고 우리의 감정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상상을 하는 이 뇌는 의식과 관련되고 감정을 보내는 우리 몸은 무의식과 관련됩니다. 즉, 난 100억을 벌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의식의 언어, 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진짜 현실을 바꾸는 힘은 의식보다 더 깊은 우리 무의식, 이 몸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의식이 5%에서 10%를 차지하고 무의식이 90에서 95%를 차지하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할래, 투자 공부를 할래, 부업을 할래 라고 해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 무의식도 그에 맞게 바로 바뀌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현실화하려면 몸이 그 상상을 허용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대부분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저항해왔기 때문에 우리 뇌와 소통하는 이 몸의 여러 신경들이 그 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신경 연결망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시는 안 느끼기 위해 저항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항하다 보면 그 감정과 관련돼 있는 우리 신경계, 장기들의 신경망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되고 신경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이 그림처럼 균형 있게 소통하는 신경 연결망이 이렇게 감정을 허용하지 않고 억누르면서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뇌로는 이런저런 상상을 해도 우리 무의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몸은 넌 자격 없어, 그건 네가 아니야 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상태는 마치 전혀 운동을 안 해서 근신경이 잘 깨어있지 않는 이 약한 팔로 아주 무거운 덤벨을 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신경이 안 깨어있기 때문에 무거운 덤벨을 들 수 없는 것처럼 안 느껴져서 이미 약해져 버린 신경회로로는 그 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감정을 통해 올라오는 내 몸의 감각을 느껴줌을 통해 우리 신경계에서 일어난 이 감정의 저항을 풀어주고 그렇게 몸의 신경기가 이완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뇌에서 일어나는 상상을 더 많은 신경회로,
더 넓은 감정의 용량으로 안전하게 그 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 상상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뇌에서 일어난 상상과 우리 몸의 감정이 일관성을 띠면서 저절로 믿음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이미 이룬 감정을 느껴라 그 말이나 성경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는 그 말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생겨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들로 삶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은 자연스럽게 그 상상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걸 감정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안정된 상태, 말 그대로 외부가 나를 바꿔주기를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 존재, 이 신경 패턴 자체가 달라지고 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서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면서 그 현실을 말 그대로 현실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참나라고도 하고 상위자라고도 하고 에카르트 톨레는 존재라고 하기도 했죠. 이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신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 그 온전하고 균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상을 통해 신경계 이완을 해야 이 과정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오랫동안 두려움, 상처, 죄책감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가 있고 각자의 힘듦이 있죠. 우린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기는 누구나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또 폰을 보거나 누군가와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좀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피하는 방법은 일에 몰두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감정을 계속해서 피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생각의 굴레에 갇혀서 고통을 받게 되고 심지어 샤워하는 순간조차도 혼자 있지 못하고 방수 거치대를 설치해서 폰을 보면서 감각에서 도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억눌린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우리는 늘 생각으로 도망치고 바깥으로 의식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명상은 그 반대로 가져 생각을 멈추고 외부 자극을 내려놓고 의식을 다시 몸으로 돌리는 연습입니다. 내 안에서 저항하고 있는 신경계의 반응들을 억누르지 않고 이런저런 판단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감각으로서 느끼고 머물러 주는 것, 그게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몸의 저항을 풀어줄 때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피해왔다가 당연히 마주해 주려면 그렇겠죠.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안전하게 허용해주는 신경회로가 점점 깨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계속해서 그 신경이 깨어나듯이 감정도 느껴주면 그 신경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 상태는 점차 안정되고 진동수는 더 정제되고 더 높은 주파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상상에 저항하지 않고 그 상상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의식 상태, 신경계 기반이 잘 갖춰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은 그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이 아니라 이미 그 진동 안에 들어가 있는 현실의 씨앗이 됩니다. 그게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론 상상만을 통해서도 변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상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이 저항감을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각을 쉽게 허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상상을 통해 정말 뭔가를 느끼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열려있는 이런 무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들 같지 않기에 그 상상이 정말 즐거운 하나의 놀이였고 그를 통해서 정말 즐거움을 느끼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의 혜택을 얻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외부 자극에 이미 도파민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그냥 하는 상상만으로는 정말 그 감정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짧은 영상, 빠른 피드백,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고
도파민 회로는 과해진 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천천히 머무르고 기다리는 능력은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이 상상을 통해서 신경계 전체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고, 상상은 현실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언어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뇌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나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면 신경계가 경직되고 결국 그 경직은 우리 어깨를 굳게 만들 수도 있고 가슴을 조일 수도 있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 호흡은 얕게 만듭니다. 그걸 원래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려면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감정을 감각 그대로 느껴주는 명상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명상을 통해 몸의 저항이 풀리고 신경계가 균형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감정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여러 동시성, 좀 더 쉬운 말로는 여러 행운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내가 가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고 그 내가 원하는 현실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이 준비되면 선생은 알아서 찾아온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이 내면이 바뀌면 이 외부에서 선생님은 알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하신 그 정승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봤던 어떤 선생님, 그 강의 한 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강의를 들은 분들이 정승재 선생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강의를 보고 나도 저런 존재가 되어야겠다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그 정승재 선생님께서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정승재 선생님은 그 상황이 동시성으로서 자신의 꿈을 향한 어떤 발판이 됐을 거고, 그건 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그분께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신경계 균형을 되찾기 시작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에게 사과받기를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든 그렇지 않든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외부의 무엇보다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이 내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느껴준다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존중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고에 가까운 욕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에게 연락을 받아야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셨던 분도 이 신경계가 점점 균형 상태가 되면 될수록 그런 갈망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냥 난 나로서 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게 진정으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를 통해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는 방법이란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외부로부터 받는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될 인연은 이어지고 아닌 인연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 세상의 이치를 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처럼 외부 현실이 먼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감정이 바뀌고 신경계가 균형을 찾고 그를 통해 우리 주파수, 진동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그 현실을 이미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그 감정에 맞는 생각과 행동들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억지로 외부의 무언가가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공명되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매일 그냥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게 그 내가 원하는 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 명상을 더 잘 이해하고 나도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느껴줘봐야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명상에 대해서 훨씬 더 제대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이런 도움 계속해서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